예, 트리트먼트 위드 사보티지에서는 동료들 간의 평가가 훨씬 더 그, 가혹할 수 있겠죠. 혹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자, 이 두 개의 값을 두 개의 값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본 것입니다. 자, 우체국 직원에 의한 평가,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의 평가의 차이가 토너먼트에서는 한 1.46, 봉투의 개수로 한 1.46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토너먼트 위드 사보티지에서는 봉투의 개수가 무려 한 3.5개 정도. 그러니까 뭐 조그만한 꼬투리만 잡혀도 그 조금 뭐 되게 엄격하게 보는 것이죠. 친구들의 그 작업해 놓은 완성해 놓은 봉투들 이렇게 꼼꼼히 보면서 어디를 디스카운트 할까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 퀄리티 점수를 크게 그러니까 카운트 개수를 속이는 거는 개수를 이렇게 막 깎는 거는 사실은 언더 리포트 하는 거니까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양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친구가 15개 봉투를 완성을 했는데 그 15개를 13개라고 쓰는 건 사실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실수로 15개를 다 카운트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언더 리포트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엔 아마도 봉투의 개수는 정직하게 리포트를 하지만 퀄리티 점수를 이렇게 확 깎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글씨를 왜 이렇게 썼느냐든지 뭐 우편 번호를 집 코드를 왜 거기다가 썼느냐는 뭐라든지 아니면 그 쓰는 주소 쓰는 어떤 이렇게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도시 쓰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시리 쓰고 스테이트 쓰고 그다음에 집 코드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뭐 뉴욕 시리에 뉴욕 쓰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 스테이트니까 또 뉴욕 쓰고 그다음에 이제 집 코드 쓰는데요. 뭐 그런 어떤 룰을 조금이라도 틀리면 뭐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막 엄청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살펴본 토너먼트 위드 사보티지에 대한 간단한 결과인데요. 뭐 굉장히 많은 임플리케이션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6가지 결과를 통해서 아, 뭐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뭐 얘기했던 편지 봉투 완성하는 거, 기부금 잊지 말고 챙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손편지를 쓰는 그런 작업들이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데요. 여하튼 여기에서 우리가 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사보티지가 들어간다면 전반적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프린시펄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 전반적인 아웃풋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토너먼트보다.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어저스티드를 했을 때도 실제로 성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어떤 기업이 그 상호 평가를 도입을 해서 그런 평가를 직원들의 급여에 반영하고 싶다면 그러면 실제로 작업 현장에서 회사의 어떤 일터에서는 이러한 사보테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연구 결과에서는 이것과 매우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사보티지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토너먼트 위드 사보티지가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노력을 적게 투입을 해서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작업 환경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바로 사보티지고요. 서로 협력은 잘 안 되고 협조나 협업은 잘 안 되고 서로 이제 방해 공작만 일삼는 사보티지를 우리가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 보려고 하는 내용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토너먼트 환경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사이에 그 어떤 모종의 담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다 열심히 일해봐야 어차피 1등만 보너스를 가져가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 다 대충대충 일하고 그래 뭐 1등이 그냥 보너스를 가져가는 그런 작업 환경, 근무 환경을 조성하자라고 그 회사의 고용주라든가 사용자 몰래 암암리의 그런 담합을 결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여러분들은 여학생들이어서 군대 같은 데를 안 가잖아요. 뭐 갔다 온 학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군대가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어차피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특별 휴가라든가 뭐 특별 뭐 보상 이런 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뭐 하겠어요. 뭐 뭐 군대라는 곳이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체육 대회라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예,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어떤 사람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안 해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콜루전의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위기나 어떤 환경에서 보면은 서로 이제 1등을 하고 싶어서 예, 상대방을 이렇게 막 태클 거는 그런 상황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토너먼트와 관련해서 뭐 얘기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 스포츠 경기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뭐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축구 경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뭐 야구를 더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 이게 사실 토너먼트가 훨씬 더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축구는 사실 몸이 부딪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하잖아요. 야구는 그나마 조금 덜합니다만 야구도 사실 신체 접촉이 생기면은 사실 부상이 커지긴 하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이기지 못하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두 팀이 서로 시합을 하는데 뭐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능한 지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이기기 어려운 경기를 무승부로 만드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덜 어려운 것 같아요. 실력 차가 나는 그런 팀과 경기를 할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면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정도로 위험한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구에서도 가끔 이제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투수가 그 타자에게 굉장히 그 위협적인 공을 던진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토너먼트 위드 사보티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토너먼트 상황에서 담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너먼트 위드 사보티지면 반드시 이렇게 되고 뭐 서로 평가를 디스카운트하는 상황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오히려 직원들 사이에 이제 담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relative pay라고 하는 표현을 쓸 텐데요.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한 사람들한테 이제 보상해주는 상대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이제 보수를 설정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relative pay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piece rate라고 하면 개개인의 성과를 우리가 다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물론 이제 랜덤 컴포넌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가급적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거를 토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piece rate라고 할 수 있고요. 토너먼트는 기본적으로 relative pay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경쟁을 하든 뭐 세 사람 이상이 경쟁을 하든 그 중에 가장 성과가 좋은 사람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중요하고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relative pay schem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만일 relative pay scheme을 도입하게 되면 앞서 사보티지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담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 노동자들 사이에 이제 과도한 이 협조, 앞에서는 과도한 비협조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과도한 코퍼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이제 논문은 2005년도에 나온 것이고요. 뭐 저는 사실 이쪽 분야를 깊게 연구를 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벤디에라, 브랜 케이, 라술 좀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고요. 제목은 Social Preferences and the Response to Incentives, 퍼스널 데이터로부터의 에비던스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실제로 실험을 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이제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